내가 아직도 미친 걸로 보이니? 이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저 소름 돋아서 몸을 벌떡 일으켰거든요. 최화영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그 손, 30년 넘게 참고 또 참아온 정숙희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그것도 온 가족이 다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요. 아, 이 회차, 그냥 보통 회차가 아닙니다. 오늘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끝까지 같이 봐요. 자, 첫 장면부터 제대로 짚어볼게요. 이번 회차는 드림그룹 마대창 회장 저택의 최화영 방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방을 뒤지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정숙희예요.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흐느끼고 중얼거리고 있는데 근데 눈빛이 달라요. 서랍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아주 날카롭게 훑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정숙희라는 인물의 핵심이에요. 기억이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은 척. 그러면서 내부에서 조용히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어요. 베넷 저고리 하나, 그리고 유전자 검사 서류 한 장. 서류를 펼치는 숙희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데 그 서류에 적혀있는 내용이 이번 회차 최고의 폭탄이에요. 유전자 검사 결과 정숙희와 마대창 회장은 친자 관계 99.9%. 충격 받으셨나요?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숙희는 그냥 마을의 평범한 아주머니가 아니에요. 마대창 회장의 진짜 친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의미하는 건 훨씬 더 무거운 거였어요. 숙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그대로 느껴지는 장면이에요. 최화영이 딸 서린이를 수술대에서 죽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거든요. 숙희가 마 회장의 친딸이고 서린이가 그 진짜 친손녀라면 최화영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짜 자리를 지키려면 진짜들이 없어져야 하니까. 그런 절규를 품속에 꼭꼭 눌러 담으면서 숙희는 베넷 저고리와 서류를 품속에 숨겨요. 그리고 정확히 0.1초 만에 눈빛에 초점을 흐리고 입을 벌리고 미친 아줌마 모드로 전환하죠. 왜냐면 바로 그때 문이 열리거든요. 들어오는 사람은 최화영과 이강혁. 최화영은 방안이 난장판이 된 것 보고 기겁하면서 내쫓으려 하고 이강혁은 경비를 부르려 하고 숙희는 그 와중에 헤헤 웃으면서 토끼집이 어디냐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진짜 소름 돋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경비들한테 붙잡혀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숙희는 품에 숨긴 서류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지만 그 내면에서는 단 한순간도 무너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 인물의 생존력과 집요함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강남봉 한 영자 집 거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폭탄이 터지고 있어요. 한 영자가 남편 강남봉의 외도를 문제 삼다가 홧김에 엄청난 말을 뱉어버리거든요. 과거에 강남봉이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강백호, 말 그대로 굳어버려요. 바닥에 뿌리가 내려앉은 것처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무정자증이라는 건 곧 무슨 뜻이냐면 강남봉이 백호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백호 입장에서는 평생 믿어온 가족,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집 자식이 아니었나? 나는 누구야? 하는 질문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죠. 여기서 강남봉의 반응이 또 가관이에요. 바람 피운 당사자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비록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면서 마치 자기가 더 억울한 것처럼 말하는 이 뻔뻔함이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백호는 그 말에 더 크게 상처받아요. 거짓말로 키웠다는 사실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심으로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게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결국 백호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뛰쳐나가요. 뒤에서 영자가 주저앉아 백호를 부르는 장면이 정말 안타까웠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영자도 완전 피해자라고만은 못 보겠더라고요. 지금까지 비밀을 숨겨온 거잖아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장면 뒤에 중요한 복선이 깔려요. 강백호가 어릴 때 지니고 있던 두꺼비 무늬. 그게 드림그룹 마대창 가문의 고유 문장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즉, 백호가 마대창 회장의 진짜 핏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방금 정숙혜 이야기에서 마 회장이 30년 전 아들 마동석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살짝 나왔죠. 그 연결고리가 백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백호가 정말 마대창 가문의 핏줄일까요? 그렇다면 정숙희와 백호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건지. 이 관계도가 점점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번엔 어두운 곳으로 시선을 돌려볼게요.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유령회사 사무실에서 채화영과 강준호가 밀담을 나눠요. 채화영이 모니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드림그룹의 자금을 야금야금 빼돌리는 계획이에요. 마대창 회장이 잃어버린 딸 정숙희 찾는데 정신 팔려있는 틈을 타서 드림그룹 주식을 사들이고 지분을 확보해 회사 전체를 먹어치우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채화영이 하는 말이 정말 섬뜩해요. 마서린 이름으로 되어 있던 지분을 사망 전에 미리 위임장을 위조해서 강준호 앞으로 넘겨놨다고 하거든요. 마서린이 죽기 전에 이미 그걸 위조해뒀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마서린의 죽음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걸 채화영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에요. 심지어 서린이 그 가짜녀는 죽어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남긴 셈이지라는 뉘앙스로 아주 차갑게 웃으면서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이 사람인지 싶을 정도의 냉혹함이거든요. 강준호는 순간 소름이 끼치지만 그 눈앞에 펼쳐지는 거대한 재산과 권력에 눈이 멀어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강준호라는 인물이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는 채화영에 이끌려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회차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공모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 선택이 나중에 준호를 어디로 데려가게 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채화영 방에서 훔쳐온 베넷 저고리와 친자 확인서. 숙희는 이걸 오장미에게 가져가요. 오장미의 반찬 가게 뒷방에서요. 숙희가 장미에게 말해요. 자신이 마대창 회장의 친딸이었다는 것. 그리고 서린이가 마 회장의 진짜 친손녀였다는 것. 채화영이 그걸 알고 가짜 자리를 지키려고 서린이를 수술대에서 죽였다는 것. 이 말을 듣는 오장미의 반응이 보는 내내 마음을 쥐어짰어요. 쌍둥이 동생이 그 이후로 죽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잖아요. 경악과 분노가 동시에 터져나오면서 당장 채화영한테 달려가려 하는데 숙희가 장미의 손을 꽉 잡고 말해요. 지금 밝히면 채화영은 또 빠져나간다고. 페이퍼 컴퍼니 증거, 서린이를 죽인 증거,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손에 쥐고 드림그룹 전체가 보는 앞에서 파멸시켜야 한다고. 그래서 계속 미친 척하면서 채화영의 목을 천천히 조여가겠다고. 이 장면이 진짜 강렬했던 이유가 있어요. 숙희가 단순히 슬픔에 빠진 게 아니라 이미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수를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설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미 역시 흔들리는 감정을 억누르며 엄마의 계획에 함께하기로 해요. 두 사람의 눈에 도끼와 한이 차오르는 그 장면에서 저는 이제 진짜 시작됐다는 느낌이 왔어요. 이 모녀 앞에서 채화영이 버텨낼 수 있을지 이미 그 결말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집을 뛰쳐나온 강백호. 정처 없이 방황하던 그를 찾아낸 사람이 오장미예요. 백호가 장미에게 털어놔요. 평생 부모라 믿었던 분들이 친부모가 아니었다는 것.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짜인 것 같아서 너무 괴롭다고. 이 말을 들은 장미가 백호를 안아줘요. 백호 씨는 가짜가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백호 씨는 진짜예요. 라는 뉘앙스로요. 이 장면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요. 장미 역시 쌍둥이 동생을 잃은 사람이잖아요. 그 슬픔 속에서 서로를 붙잡아주는 이 장면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깊게 와닿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드라마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복선이 하나 등장해요. 장미가 백호를 안고 있을 때 시선이 백호의 목덜미 어딘가에 닿아요. 그곳에 새겨진 마대창 가문 고유의 두꺼비 문양. 장미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양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장면과 함께 30년 전 실종된 마 회장의 아들 마동석 이야기가 스쳐 지나가요. 마동석의 진짜 핏줄이자 친손자가 강백호일 수 있다는 거죠. 즉, 백호가 오장미 오빠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오장미와 백호가 서로 남매라면 이 드라마의 중심축 전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장미와 강백호의 로맨스 라인은 두 사람이 이 거대한 비밀의 한가운데서 서로를 발견해가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운명이 두 사람을 엮어놓은 건지 아니면 우연히 필연처럼 보이는 건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지만 분명 이 장면은 중요한 복선이에요. 자,
이제 마대창 회장 서재 장면이에요. 최화영이 슬그머니 다가와서 차를 내려놓으면서 이간질을 시작해요. 정숙희가 자기 방에 침입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키자고요. 이 말에 마 회장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정숙희가 자신의 죽은 아내 버릇을 똑같이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최화영의 표정이 순간 하얗게 굳어요. 마 회장이 이미 뭔가를 눈치채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생각해보면 마 회장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30년 넘게 재벌 그룹을 이끌어온 사람인데 최화영의 이간질에 쉽게 넘어가면 이상하죠. 최화영은 속으로 패닉 상태예요. 유전자 검사가 다시 진행된다면 정숙희의 정체가 밝혀지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숙희를 요양원에 보내버리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거죠. 이 장면은 최화영이 처음으로 수세에 몰리는 느낌을 주는 장면이에요. 지금까지는 항상 최화영이 한 발씩 앞서 나갔는데 이번엔 마 회장의 의심이 최화영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이번 회차에서 저는 이강혁 장면이 가장 기대 이상이었어요. 드림호텔 최화영 대표실에 한영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와요. 그 뒤에 이강혁을 데리고요. 최화영의 30년 충복, 신복 중에 신복인 이강혁이 한영자와 함께 새 출발을 선언하는 상황이에요. 최화영은 분노로 이성을 잃어요. 이강혁의 뺨을 후려치죠. 근데 이번엔 달라요. 이전에 이강혁이라면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받아들였을 텐데 이번엔 차갑게 최화영의 손을 뿌리치면서 말해요. 한영자는 자신을 인간으로 대접해준다고. 그리고 30년 전 최화영의 사산된 아이 대신 다른 아이를 훔쳐다 바쳤다는 폭로까지 해버려요. 이 한마디가 폭탄이에요. 방 안에 강준호가 있었거든요. 아이를 훔쳐왔다는 말, 그 말을 강준호가 듣는 거예요. 그 순간 준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려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내가 마동석의 핏줄이 아니라 이강혁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건가?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강준호의 정체성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최화영에게 있어서 강준호는 자신의 대리인이자 권력 계승자였는데 만약 준호가 마동석의 핏줄이 아니라면 준호의 가치 자체가 최화영 입장에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반대로 준호 입장에서는 자신이 최화영에게 이용당해온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생각해볼 계기가 생기는 거고요. 이강혁이라는 인물이 이번 회차에서 드라마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30년을 참아온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했을 때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진짜 무서워요. 밤, 한적한 도로 옆 뒷산. 오장미와 강백호가 손전등을 들고 땅을 파고 있어요. 마서린이 죽기 전에 남긴 결정적인 힌트를 따라서요. 삽 끝에 쇠붙이가 걸리는 느낌. 손으로 흙을 걷어내자 드러나는 건 낡은 스패너. 그런데 이게 단순한 공구가 아니에요. 30년 전 최화영의 범행 도구이자 마동석 실종 사건의 핵심 증거거든요. 혈흔까지 묻어있는 장미가 스패너를 품에 안고 오열하는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어요. 서린이를 향해 말하는 장미의 목소리가 그 서름이 정말 진하게 전달됐거든요. 이 스패너는 이제 최화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물증이에요. 30년 동안 땅속에 숨어있던 범죄의 흔적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거죠. 백호가 울고 있는 장미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장면도 참 좋았어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면서 복수와 진실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요. 이 장면이 이번 회차의 감정적 정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은 이 스패너가 마침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최화영이 또 어떤 수를 써서 이것마저 없애버리려 할까요? 이번 회차 엔딩 진짜 역대급이에요. 이건 제가 과장 없이 말하는 거예요. 마대창 저택거실. 마 회장, 최화영, 강준호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고 있어요. 그때 구두 굽소리가 울려요. 당당한 걸음걸이로 정숙희가 거실로 걸어 들어와요. 그런데 숙희의 목에 걸린 게 보이는 거예요. 최화영이 가짜로 바꿔치기해 뒀던 목걸이가 아니에요. 진짜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진 반쪽 목걸이에요. 이걸 본 최화영이 숟가락을 떨어뜨리면서 비명처럼 소리를 질러요. 어떻게 그 목걸이를 내가 가지고 있냐고.
분명히 가짜로 바꿔치기 했는데 어떻게 진짜를 갖고 있냐고. 그 순간 정숙희가 변해요. 흐릿하고 흐느끼던 미친 아줌마의 눈빛이 싹 사라져요. 그 자리에 차갑고 매섭고 오싹할 정도로 싸늘한 눈빛이 들어서요. 대답 대신 숙희가 채화영에게 성큼 다가가요. 그리고 뺨을 사정없이 내리쳐요. 채화영이 바닥에 주저앉아요. 그리고 숙희가 내뱉는 말이 이번 회차 최고의 명대사예요. 딸 서린이를 죽인 살인마에게 던지는 말. 복수의 서막을 여는 말. 내가 아직도 미친 걸로 보이니? 카메라가 공포에 질린 채화영의 얼굴과 얼음 같은 미소를 짓는 정숙희의 얼굴을 교차로 비추면서 화면이 끊겨요. 저 그 장면 3번 돌려봤어요. 진심으로요. 정숙희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이 참아왔는지를 그 한 문장, 그 표정 하나로 전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게 드라마지 싶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대본에 깔린 복선들을 바탕으로 다음 회차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전개를 2가지로 그려봤어요. 이번 회차 마 회장 서재 장면에서 채화영이 속으로 뭐라고 했죠? 유전자 검사 전에 숙희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엔딩에서 뺨까지 맞은 채화영은 지금 이성이 완전히 날아간 상태일 거예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이면 사람은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거든요. 채화영이 이강혁 없이 혼자 남은 상황에서 다른 수하를 동원해서 정숙희를 제거하거나 가두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이번엔 숙희가 미친 척이 아니라 진짜 전쟁 모드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채화영이 선수를 치더라도 숙희가 이미 증거를 외부로 빼돌려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장미한테 맡겨놨거나 아니면 마 회장 측근에게 전달했을 수도 있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채화영의 공격이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폭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궁지에 몰린 아기는 더 빠르게 자멸한다는 패턴이 여기서 작동하는 거예요. 이강혁의 폭로 이후 강준호는 완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자신이 이강혁의 핏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 즉 채화영에게 철저히 이용당해왔을 수 있다는 생각. 준호는 채화영과 함께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고 공모를 결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직후에 이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다음 회차에서 강준호가 채화영 몰래 이강혁을 찾아가거나 자신의 진짜 출생을 조사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준호가 자신이 이강혁의 아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채화영에게 등을 돌릴 계기가 생기는 거고 채화영 진영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에서 핵심은 준호가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예요. 채화영 편에 남아서 계속 공범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배신하고 진실 편에 설 것인지. 준호의 선택에 따라서 드라마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번 회차 정말 숨 쉴 틈이 없었죠? 정숙희의 복수가 드디어 시작됐고 마대창 회장은 의심을 키워가고 있고 30년 전 범행의 증거는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고 채화영의 진영 내부에서는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이 모든 게 한 회차 안에서 터진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화에서 강준호는 채화영의 편에 남을까요? 진실의 편에 설까요? 그리고 채화영은 궁지에 몰린 채로 또 다른 최악의 선택을 할까요? 정숙희가 30년을 참아온 복수의 칼끝. 이제 겨우 시작됐어요.